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로 계시죠. 우리 박상용 검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뭐 TV나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참 여당에 아주 표적이 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박상용 부부장 검사입니다. 수원지검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연어수 파티 뭐 이 논란이 있으면서 꽤 유명세를 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상용 검사는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셨죠. 네. 그리고 지금 검사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군법무관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했고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 10월 달 되면 이제 검사가 없어지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소청으로. 예, 공소청이 네. 된다고는 하는데 뭐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중수청이나 뭐 이런 데 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공소청에 계신 건가요? 저는 뭐 다른데 갈 생각은 없고요. 네. 예, 저는 계속 그 검사로서 남을 생각입니다. 예, 검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배우기로는 검사는 수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공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별 검사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검찰 전체의 의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사회의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판결로 결정이 된다. 사법부가 결정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에 제가 총력을 기울이고 그게 제대로 나왔다면 저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언론과 같은 것은 결국에는 진실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보니까 최근의 상황은 제가 법적으로 그리고 제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진실이 가려져 버리는 네. 그런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댔던 것이 서울고검의 검찰 수사였고요. 네네. 예, 서울고검의 검찰 수사가 밝혀지면 저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저 연어술 파티를 조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네. 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그리고 점점 연어술 파티는 있었다고 믿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들께 직접 제가 아주 뭐 미약하나마 직접 알리는 수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3명의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하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네네. 그리고 대권의 꿈을 갖고 계신 경기도지사. 네.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모두 노리고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 이렇게 세 분이 만나서요. 결국에는 김성태는 방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렇죠.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김성태 씨는 방북을 하면 그 전에 북한과 맺어놨던 히토류 거의 독점 계약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합의서가 있었고 그것을 발표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가서 발표해 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되면 주가가 굉장히 부양이 되고 거의 수십조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양쪽에서 정치적으로 이화영 씨는 최고의 공신이 될 뿐더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또 그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짜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대장동이 뭐 한 1조 정도 되는 그렇죠. 규모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십조 규모의 아주 큰 규모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4월 3일 날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명백히 위법 그다음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입법권을 남용해서 수사라는 행정권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사법권을 대체해버리는, 네. 무력화시켜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적이고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지난해에 있었던 어떤 비상계엄권이라는 그렇죠. 권한의 남용 때문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뭐 거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시지만 어쨌든 1심 판결에서는 그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인해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문제 삼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라든지 다른 여러 죄로 처벌되어야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게 구조상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권이라는 입법권을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한 명이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입법권 하나가 결국에는 수사인 행정권, 그 다음에 재판인 사법권을 대체함으로써 무력화시키는, 그럼으로써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이런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법률에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 소추에 관여되는 것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헌정사의 비극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이 헌정사의 비극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그 박은정 의원께서 정성호 장관께 네. 그런 질의를 했어요. 네. 지금 박상용이 징계 시효가 다가오는데 왜 빨리 안 하냐. 그랬더니 정성호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래도 검사를 징계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위원회 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회. 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그 그 김성태 녹취록 같은 것이 이렇게 뻥 터지더니 대통령께서 또 트윗을 하셨었죠. 뭐 어디 저 외국에 필리핀 갔을 때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 갑자기 이게 확 커지면서 네. 국정조사, 그다음에 공소취소라고 여당 대표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검사라면 지금 일반적인 검사라면 이것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네네.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글쎄 누가 그 하겠어? 그 직권남용 아니에요? 직권남용이 네, 걸리면? 당연히 그 죄가 직권남용이죠. 센데. 예. 그런데 법외국제도 걸리잖아요. 또.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소 취소로 국정조사로 인해서 이 조작 기소가 밝혀졌다. 조작 기소가 나왔다. 어떤 여론의 조성. 그 다음에 그러면 특검을 해야 한다. 그 공소 취소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 예. 이제는 특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저와 같은 어떤 담당 검사들이 조작이 있었다라는 명목으로 기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면서 조작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은 조작으로 인한 기소기 때문에 공소 취소한다. 예, 그렇게 되고 실제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물론 좀 다르지만 형태는 같은 것이 최상병 특검에서 저 기존 검찰이 그러니까 군검찰이 했던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을 특검에서 취하했습니다. 특검에서. 예. 그러니까 그 권한을 법에 삽입하면 예, 예를 들면 관련 사건에 뭐 공소 취소를 포함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법률을 특검법에 삽입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저는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보다 예측을 하는 건데요. 제발 좀 틀렸으면 하는 제 아주 슬픈 예감인데 좀 틀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우리 박근 글쎄 뭐 지금 수사가 박상영을 왜 집어넣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야. 그 질책을 좀 하시려고 왜 조작 검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국정조사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런 질책이 아니실까? 그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신데요. 예, 그런데 그게 좀 이렇게 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3번 받았는데요. 3번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언제 술이 들어가서 언제 어떻게 돼서 그때 술을 받느냐, 술을 뭐 어떻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지금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회자되는 내용. 그에 대한 질문을 못 받았어요.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해요. 왜 안 물어? 그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물어달라. 그리고 제가 그것은 허위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추가 조사를 잡아달라라고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제가 저한테 이제 조사가 끝났다고 하길래 네. 나는 추가 조사를 안 잡아주면 이거 서명 못한다. 아, 다음 추가 조사 잡아주면 그때 와서 서명도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수사했던 뭐 아주 자실한 뭐 어떤 네. 오타가 있다, 이거는 뭐 시간이 틀리다 이런 아주 사무감사적인 내용밖에 네네. 없었거든요. 음.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징계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지 음. 모르겠지만, 아니 그건 그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은 연어 술 파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거를 저에게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쌍방울 직원들에게 청구했었어요. 네네. 12월 5일 날, 작년 어. 12월 5일 날. 근데 그 전까지 저를 조사를 안 했어요. 오. 그거는 검찰 수사상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네.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조사할 땐 또 저를 조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제가 장관 그리고 총장 대행께도 제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수사 지휘를 해달라는 서면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수사를 안 하고, 네. 그때 그 안에서 수사팀에서 했던 얘기는 이미 방송과 국회에서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걸로 발음하겠다. 근데 그러면 검찰 수사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증거 조서로 남겨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확인은 실체 확인은 검찰과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네. 그것을 국회랑 언론에 떠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사실로 추신할 거면 그러면은 사법부랑 검찰이 그쪽 왜 있을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절대 안 부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께서 사실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장 좀 결정적인 내용은 네. 결국에는 그때 체포동의안을 그렇죠. 국회에서 맞아요. 설명을 하셨고 그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맞아요. 통과됐죠. 예. 그리고 그때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자료를 쓰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뭐 백현동 사건, 네. 그다음에 위증 교사 사건 그 부분을 그 설명을 하셨고 그때 국회가 설득이 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죠. 됐죠. 예. 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제가 구속영장 그 심사에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이 조작이라고 그걸 토대로 또 기소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와는 한동훈 전 장관께서는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관련 있네. 예. 특히 예. 국회의원을 사실은 설득을 했는데,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조작된 내용으로 국회의원을 속여서 저 체포동의안을 편취해낸 거거든요. 큰 잘못이네,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요한 아닙니까?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 네네. 예, 그거는 모르지만 그냥 그 법률적과 그 다음에 당시의 그 수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네. 싶은 글쎄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예. 설주한 변호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 증인이라서 채택 대상은 아닌데요. 네네. 31일 날 이제 일반 증인 채택에 있어서 반드시 채택이 되어야 될 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분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수많은 증인을 부르면서 정작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도 몇 명 없고, 예, 교도관도 몇 명 부르지 않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이 많거든요. 네. 예, 교도관도 뭐 특정인만 부르고, 그리고 설전 변호사는 안 부르고. 예, 근데 지난번 국정감사, 청문회 모두 설전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나갔다가 나가겠다는데.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것을 복격한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냈던 네. 변호사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완벽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불러야 된다. 네. 이거는 안 부른다면 제가 볼 때는
실체 규명의 의지가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한 가지 뭐 감히 제안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설주한 변호사님께 네. 그분 얘기는 하시지 않은 걸로 하고라도 네. 좀 나오시면 안 돼? 글쎄 그러시면 안 말이에요. 될까요? 예. 김현지만 묻지 않고 우리 현지의 현자는 이야기하지 말고 좀 나와라. 네, 야, 뭐 참.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저도 그때 설전 변호사 갑자기 안 나오셔가지고 네네. 예,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음. 김현지 그분이 나오지 이제부터 변호인 네, 하지 맞아요. 말라고 하셔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좀 그분이 굉장히 좀 세시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공범이 다른 공범의 변호인을 사실상 해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엄중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렇죠. 다 제가 그 검찰 상부에 다 보고를 드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요 상황을 좀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설전 변호사를 안 부른다는 거는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그런 게 그게 일단은 그게 재판 자료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사실은 재판정에 그렇게 공개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이 유출된 것도 사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아, 사실 법무부에서 대검에서 그 자료를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으로 줘서는 안 되는 자료가 사실 나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국민참여재판 전에 변호인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유출한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언론에는 1600페이지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1600페이지로 알고 예, 있어요.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제가 접했는데 그거는 한 900페이지 정도밖에 아, 안 그래요?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화영의 그 접견 녹취록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당연히 왜냐면 있겠죠. 예, 김성태 씨도 구속이 됐고 이화영 네. 씨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둘 다 지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로지 김성태 관련 그 녹취만 유통이 되고 있고 이화영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이 쏙 빠지고 심지어는 법무부 자체 조사 그 관련해서 그 조서도 뭐 제가 접한 거에선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녹취를 보시면 이왕이 녹취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동등하게 전부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개되면 대박일 텐데. 예. 그러면 두 가지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니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화영이 만약에 연어 술 파티 등 회유나 그런 강압을 당해서 허위 자백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얼마나 그 당사자로서는 그것에 대한 토로를 하는 내용이 많겠습니까? 17일 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연어 술 파티가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조작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하나 더 나올 것은 자백을 했다가 이후에 자백을 돌려요. 네. 근데 그때 그러면 도대체 자백을 왜 돌렸을까? 그건 혹시 민주당이든 어디 외부의 세력이 또 어떤 회유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화영 본인의 입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그 부지사가 엄청난 수의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네. 예, 변호인 많이 접견은 했다면서요? 변호인 접견은 녹음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접견을 하는 동안 이 연어 술 파티 내용을 들은 변호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글쎄 말이에요. 믿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쓴 비망록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3년 말이나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중간에 연어 술 파티에 대한 이화영 씨의 접견 녹취록에는 단서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것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뭐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형이 선고됐죠. 네. 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경위사한테 보고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그 일단 법정에서는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진술이 예, 안 그 된 거죠. 부분은 이화영 지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연어 술 파티하고 이재명 그 전 지사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자백했다. 아. 그런데 그 부분은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증거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맞아요. 판사가 그 중형을 내린 그 판사가 그리고 확정 판결까지 내렸던 모든 판사들이 그 조서를 보거나 그다음에 그 조서를 증거로 삼지 않고 내린 판단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번 그 기소에도 물론 그것을 뭐 저희가 향후에 뭐 증거로 뭐 제출한들 거기서 어차피 부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소에도 그것을 증거로 삼지 않고 공소장을 작성해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제3자 뇌물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설령 조작된 적도 없지만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공판과 재판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조작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를 취소하고 네. 재판을 재심은 하지 않고 이화영 씨를 사면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법치주의 법을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 계속적으로 주장적으로 있는 것이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디가 조작됐다는 것인지 내용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제가 가진 의문이 그거예요. 조작 기술하는데 뭐가 조작됐는지 누굴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작했다는 건지. 저도 그걸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가 그래서 막히네요. 사실 제가 어디든 토론회든 어디는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은 면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가 제가 사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못 하는 것도 있어서요. 그 주장을 한번 속 시원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내용들이. 그거는 네. 김성태 회장이 그 도피해서 귀국하기 전에 네. 이미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하면서 뭐 서로 또 그 술도 먹고 그거는 뭐 예, 그 이후에 예, 밝혀지고 다 나왔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백만 달러가 이제 북한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800만 달러. 네, 800만 예, 달러가.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화영 지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아,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요게 이제 제일 쟁점이었잖아요. 쟁점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진술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화영 그 부지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혐의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예. 그거 자체를 잘 인정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거를 일단은 인정을 하신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가 다른 뭐 업자랑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아젠다가 지사를 북한에 네. 방북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뭐 표적이고 할 게 없이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그럼 그건 지사가 아셨나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몰랐다면 바보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냥 그 어떤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그분은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배신자가 되면 안 된다. 아하.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저한테 물증을 알려주시죠. 아. 국정원에 문건이 있다. 아, 국정원 문건. 예, 예. 맞아요. 국정원에 문건이 있으니까 네. 그 안에 내용이 다 있다. 그거를 보자. 그래서 그때 국정원 문건은 어떻게 했냐면 네. 저희가 그게 국정원에 문건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화영 씨 그 외국한 거래법 위반 재판을 하는 와중에 이화영 씨도 보자. 저희도 보자고 하니까 재판장께서 직권으로 영장을 내주세요. 아. 저희가 청구해서 영장을 받는 게 오. 아니고 재판장께서 직권으로 압수수색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셔서 저희가 국정원에 가서 그 국정원에 가서는 저희가 국정원을 뒤지고 이렇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예. 네. 국정원이 딱 정해진 공간 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주고 네. 그 관련된 자료 중에서 저희가 이거는 관련성 있으니까 가져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정원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지울 걸 다 지운 다음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2급 국가 기밀이었기 국가 때문에 기밀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화영 씨가 북한에 가서 그때 당시에 북한의 굉장한 실력자였던 김성애가 있죠. 예, 여자분이가. 김성애에게 네. 예, 500만 불을 스마트폰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후에 대북 제재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김성애가 실각 위기에 놓였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부수 씨를 통해서 이게 왔다 갔다 되고 사실 국정원도 안부수 씨를 통해서 북한의 사정을 알았거든요. 안부수 씨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맡았죠. 예. 실제로 국정원에서 실제 안부수에게 뭐 활동비를 좀 지급하기도 네. 하고요. 예. 그래서 안부수 씨한테 실각 위기다. 음. 근데 그런 위기감을 얘기했던 것이 김성회뿐만 아니라 당시 통전부장이었던 김영철, 예. 그다음에 박철, 뭐 이런 아주 고위급들이 왜냐하면 돈 들어온다 그러는데 안 들어오면 북한은 바로 숙청해요. 그러니까 네가 먹었지 이런 식의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끝까지 보고가 됐다고 그렇게 맞아요. 나옵니다. 김정은한테 보고됐는데 실행이 안 되면 그거는 아웃이에요. 보고가 됐고 지금 거기는 돌격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네. 돌격대라는 것은 거의 군인급에 있는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순식간에 일을 하는 북한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 그 돌격대가 2,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네네. 돈이 안 들어와서 이게 큰일 났다. 맞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거기 막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기존에 김성태가 그 압수수색 되기 훨씬 전에 김성태가 진술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국정원 문건이 2023년 5월 달에 압수가 되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 이화영 씨가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연어 술로 말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인물이 아니시죠. 그 경기도 부지사면 아니 먹더라도 뭐 그쪽 뭐 연어 한 줄 먹는다고 무슨 뭐 그러니까- 연어 하나 얼마 한다고 그 진술이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노회하고 거물급 정치인께서 사실 어떤 이익이나든지 어떻게 이게 판이 돌아가야 그게 바뀌는 것이지.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굉장히 많은 그 기여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는 작은 바리도 아니고 무슨 연어가 연어 반 바뀌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게 무슨 제가 뭐 어떤 친절을 베푼다든지 어떤 뭐 강압을 뭐 한다든지 회유를 한다든지 이걸로 그게 좌우될 수 있는 100억 이상 되는 아유, 괴물입니다. 택도 근데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자백을 하건대 절대로 이것이 민주당에 알려져서 안 된다. 아.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오. 네, 자기도 절대로 뭔가 알았군요. 예, 민주당에 알려지거나 언론에 나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민주당이랑 계속 소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설전 변호사도 민주당에서 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내용을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설 변호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죠. 예,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렇죠. 설 변호사를 얼마나 같이 의지했는데. 있으니까. 예, 설 변호사를 굉장히 의지를 했고, 설 변호사는 제가 느끼기로는 민주당에서 왔지만 그래도 이화영 씨의 나는 그 변호사다. 그게 강했어요. 아마 그런 강의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예, 나는 아마 어쨌든 이화영 그렇죠. 씨 변호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 같진 않아서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다르죠. 그게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갈등이 된 게 그게 민주당에 알려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추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추측을 하는 부분인데 제 견해는 그때 김현지가 등장할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아마 자백을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는 것을 자백한다는 내용을 들은 모양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씨가 그것에 대해서 설주한 변호사 핑계를 댄 것 같아요. 아. 나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설주한이 얘기했다.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설주한 변호사가 국정원 문건을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문건은 이화영 부지사만 알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하려고 했던 거가 맞지요. 예. 그리고 얼마나 의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설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상이 안 안 좋았던 것 되겠다.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전격적으로 어떤 뭐 예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김현지 씨가 전화를 해서 이제 설 변호사님이 사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좀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때 민주당 법률 뭐 부위원장 네네. 맞아요. 좀 높은 지위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 근데 부위원장 그런 있어요. 분이 이렇게 순식간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이화영 씨는 완전히 뭐 거의 패닉이었겠는데? 예 맞아요. 예 완전히 거의 울상. 예 그래서 나는 완전 고립무원이다.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도 막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왜냐면은 이화영 씨는 변호인이 없으면 아예 조사를 안 하려고. 저희가 조사가 많은데 조서가 없다는 거를 자꾸 문제 삼으시는데요.
그때마다 대부분이 이화영 씨는 변호인 접견을 했어요. 변호인 접견을 저희는 거의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회유 강압을 할 수가 없어요. 회유 강압의 본질은 일단 고립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절대 외부랑 못 만나게 하고 너 나 아니면 안 돼. 음. 이게 당연히 회유 강압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 검찰이 옛날에 쓰는 수법은 불러서 구치감에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구치감에 있다가 돌려보내고 뭐 그러다가 이제 멘붕 오면 이제 그렇게 하는 면회도 거죠. 못하게 하고. 예, 근데 옛날에 쓰는 수법입니다. 이화영 씨는 면회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게 구치소에도 많았겠지만 검찰청에서도 매번 했습니다. 아, 매번 변호인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늘은 조사 못 받겠다 그러고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물 정치인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제가 그때 평검사였습니다. 네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 사실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화영 씨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는 도저히 변호인이 없으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그때 당시엔 공판을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공판 담당했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판사 출신이죠? 예, 예. 네. 서민석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6월 달부터 서민석 변호사가 변호한 상황에서 그 주요 진술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고 결국에는 그 내용을 법정에서도 사실은 진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7월 달에 근데 그 다음부터 백정화 씨가 거의 난입 부인요? 비슷하게 아, 뭐 완전히 그때 뭐 당시에 법정에서 굉장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서민석 그 변호인이 또 사임을 하게 또 됐죠. 사임을 하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광민 변호사나 이런 경기도 여러분들이, 의원 출신이죠. 예, 네. 여러분들이 오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부인하는 쪽으로 이제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제 스토리 저도 그때 사실 이제 설주환 변호사 계속 만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화영 변호인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인이 이제 운동권 동기일 겁니다. 성균관대 동기라서 또 그 부인이 세요. 세서 특히 그래서 그 부인을 앞세워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뭐 아마 그때 뭐 박범계 뭐 이런 분들 다 동원돼 가고 뭐 면회도 하고 연좌농성도 하고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그런 진술을 당시에 이제 이화영이 했다. 이제 그게 만약에 법정에서까지 진술이 되면 이걸 증거 능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증거 능력이 생기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판이 열리면 그게 증거로 현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이라도 굉장히 불리한 지위였겠죠. 그게 만약에 증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아마도 영장이 발부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마 쭉 이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소 취소가 돼야지만이 그럼 재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증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증거로 결국에는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진술만으로 염려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화영 그 부지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왜 어차피 지금 모든 내용들은 다 거의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고 난 상황이죠. 이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만 사실상 쟁점으로 남은 남아있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나 혼자 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지사님을 위해서 했다고 할 것인가? 근데 누가 봐도 그거의 최대 수익자는 지사. 당연히 지사였죠. 왜냐면 지사가 방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실 막기 힘들거든요. 그 재판이 열릴 때 100억 뇌물을 지사님을 위해서 사실 한 거다. 아니면 그 제3자 뇌물인가요? 예. 네,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사님 이름 팔아서 지사님 모르게 나 혼자 한 나 것이다. 혼자 한 거다. 그 두 가지 이유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재명 대통령 최고의 선택은 이화영 부지사가 저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제 독자적으로 다 돈 받고 다 해서 제 독자적으로 다 한 거예요. 지사님은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북한 가르치는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진술해 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그 모든 죄를 다 져야 하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 누가 회유하고 뭐 강압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법리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저 국무회의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보시면 꼼꼼하시잖아요. 막 장관들 불러서 그 장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 하면서 굉장히 만기친남하시잖아요. 그죠? 예. 꼼꼼하게 따지고 뭐 요만한 것까지도 다 따지시는 분인데 아니 북한에 가서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만나고 그런 정말 본인의 어떤 대권 그 계획의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나는 그냥 이화영이가 만들어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게 그러면 왜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 저도 다 알지만 기본 상식적으로 맨입에 해주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절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 현대 아산 사례에서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절대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 허락하지. 왜냐하면 그 동원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 함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또 얻어가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루어진 과정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참 이 논리 자체가 상식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연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타치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술판 버려서 그냥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수원지검 거기가 이렇게 술 먹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이게? 전혀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도 뭐 현장 조사라는 뭐 그걸 게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그 서울고검 조사에서 구속영장도 청구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대로 음. 한번 연어 술 파티를 해보시면 안 됩니까?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는 2023년 5월 17일 18시 37분경에 소주 4병과 물 3병을 사서 그걸 병 가리를 한 다음에 병가리 하고. 예, 5분 정도 걸어가야 음. 수원지검 당직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직실에 출입 내역이 남을 수밖에 없는 네네. 문이 2개가 있습니다. 네네. 검사실 앞에 스크린도어랑 들어갈 때 문이요. 있죠. 출입증을 설령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없는 사람은 출입증을 교환해야지만 들어갈 맞아요. 수 있고요. 예. 출입증을 갖고 있어도 그 기록이 없습니다. 들어간 사람의 기록이. 들어간 기록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내려와서 받아갔다고 그래도 내려온 기록이 기록이 있어야 있었는데. 되거든요. 아무 기록도 없이 음.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1313호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검사실이 있고요. 네. 검사실을 거치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영상 녹화실이 있는데 그 앞에 교도관들이 쭉 앉아 있어요. 네. 뭐 그걸 거쳐서 들어간 다음에 그게 원래 거기에 있었던 물처럼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놔두고 그것을 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김성태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마치 물을 따라주는 물 따라준 것처럼 교도관이 모르게 예, 2개를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김성태는 그것을 뭐 한 잔인가 2잔인가 네. 사실 근데 종이컵으로 소주를 마시면 소주 양이 꽤 되거든요. 꽤 되죠. 그걸 한 잔인가 2잔인가 마시고 이화영 씨는 입을 대보니까 술이라서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상태에서 7시에 설전변성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랬기 때문에 그걸 싹 치워야 되거든요. 쓱 치워 냄새 나잖아요. 술. 근데 싹 술 치워야 먹으면. 되거든요. 싹 치우고 냄새도 안 나야 되고 네. 교도관도 모르고 설주관도 모르고 사실은 저도 모르고 저희 수사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1시간 반 동안 조사가 진행되고 그러고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18시 37분부터 설전 변호사가 오는 19시까지 23분 동안 병가리 가서 잠입해서 설치하고 술 주고 연어 파티를 그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유하고 그 다음에 싹 치우는 것까지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 보니까 폭탄주 잘 만드신 폭탄주 이모가 있던데 그분이 톡톡해서 막 해서 와 먹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될 텐데. 그러고 나서 그 내역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이게 가까이 있으면 술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죠. 네. 소주 뭐 한 잔 마셨는데. 당연히 나고 그리고 설전변호사 오면 알죠. 네. 그리고 저도 알고 그걸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네. 한 사안인데 그거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설 변호사 저한테 그랬어요. 뭐 야 그 먹었냐? 형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늘 주장했던 것은 뭐 날짜도 바뀌고 뭐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바뀌고 했지만
늘 그 시간에 대해서 2시간가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근데 경험을 해도 그게 기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무리 해봤자 출입하는 시간 하면 술 먹는 시간이 10분 안쪽입니다. 네. 10분과 2시간을 기억의 차이로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10분과 여러분 10분과 2시간을 기억에 나 10분이었는데 2시간이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경험하지 그럴까요? 않은 사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처음에 2024년 4월에 법정 진술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술을 본인이 마셨고 얼굴이 붉어져서 교도관이 자기를 제지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술을 안 마시지 마셨다고 않았고 했잖아. 교도관은 몰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술을 마셨냐 마시지 않았냐도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셨다 마시지 않았다는 기억이 오랜 시간 지난다고 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라든지 네. 왜곡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날짜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요. 보면 처음에는 자백을 하고 파티를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7월 아니다. 6월이다. 이번에 기소되신 것도 6월 30일경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런데 이후에 바뀝니다. 음. 술을 먹어서 자백한 걸로. 아.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자백한 파티를 해서 자백한 어. 걸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5월 17일까지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2달 사이에 날짜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자백했는지 아니면 자백해서 먹었는지. 그러면 자백의 대가로 잘했으니까 상으로 먹은 건지. 예. 그 참. 부분은 네. 기억에 따라서 나중이 된다고 해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린애도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 세 가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대표 이화영 부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박 검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할 때 이걸 어떻게 반박하지 싶네요. 저는 반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가셔서 직접 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딱 20분 딱 재고 자 후다닥 예, 병가리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출발해서 장실 가시고. 그 재밌겠는데? 장식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네. 출입 기록을 안 남길지 그것도 뭐 어떻게든 생각을 하셔야죠.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몇 분 동안 연어 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연어도 그렇습니다. 네. 연어도 처음에는 호화로운 회였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그게 초밥으로 바뀌더니 연어 초밥 바뀌었죠. 지금 법무부 보고서에는 연어 도시락이 됐습니다. 도시락. 덮밥이요. 그리고 그게 10,000원 상당이었다는 네네. 거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연어도 있고 그냥 회덮밥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연어 덮밥이라는 게 사실 한 10,000원짜리 연어 덮밥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급이 아니에요. 연어 몇 조각 있잖아요 여기 몇 개 위에. 예. 그게 그렇게 그걸 먹고 뭐가 달라진, 왜냐면 다 같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먹었던 거거든요. 지금 뜻 드는 아이디어인데 그 서영교 위원장이 한번 딱 편의점 가서 사고 뛰어서 가서 싹 해갖고 한번 마셔보면 그 한 20분 만에 그 끊을 수 있으면 뭐 상당히 합리적이겠냐 싶은데. 네. 그래서 아마 설주한 변호사를 그래서 안 부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주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설주한 변호사는 원래 그 당시에 집에 귀가를 하시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랬는데 검찰청에서 다시 오시라라고 해서 다시 오시게 됐다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 검찰에서 만약에 회유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민주당 출신 변호사를 다시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간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이화영 씨 혼자 있으니까 민주당은 없다. 자,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의 기억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저도 설주한 변호사를 계속 이제 그 진술 갈 때 올 때마다 이제 저녁에 이제 방송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슬쩍슬쩍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은 예전부터 쭉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전해드리고 했는데 이걸 어쨌거나 이 고비를 뭔가 이게 틀어야지만이 지금 공소 취소가 되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그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50일 동안 한다는 거죠.
네, 5월 네. 8일까지 한다고. 아유, 그럼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특검 한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이게 될 텐데 국민들이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이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쭉 우리 박 검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 쭉 들으시면 대충 상황이 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요. 그게 만약에 조작이라고 하신다면 음. 이화영 부지사께서 재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재심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민주화 투사 어떤 분들도 전부 다 재심을 통해서 맞아요. 그것을 구제받고 있으시지 음. 뭐 그것을 뭐 사면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하시면 되고요. 재심을 하면 재판이 취소되고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요. 재판이 취소되고 그 재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해 놓은 사건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소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재심을 하시면 그 절차 내에서 이거는 원래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재심 절차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재심 절차에서 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는 거는 공소 취소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법 체계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거를 두고 공소 취소는 공소 취소대로 하고 이 확정 판결은 그대로 둔 채 죄가 있는 사람을 사면시킨다. 이거는 권력이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예,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법 체계와.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 그 실생활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예, 그래서 분명히 조금 지나면 본인 또는 본인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겪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 검사님은 휴가를 내셔서 특별히 이게 또 법적으로 이게 휴가를 내서 와야 돼요. 다 위에 상부에 보고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서 저희 또 스튜디오까지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